감사합니다. 네네네. 제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웅변대회 같은 데를 많이 돌아다녀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고 난다면은 말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연설하면 반드시 원고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도 일찍이 들어가서 오늘 새벽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요령이 하나 생긴 게 전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계몽받아서 그냥 소감만 얘기합니다. 이게 편리합니다.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인식은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다고 이 사람들을 차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을 만드는 명분이 충분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야권 분열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들이 차용할 수 있는 논리가 얼마 전에 광화문 앞에 나오신 장경동 목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원수처럼 싸움하더라도 적을 만나면 일단 놔두고 적을 싸움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행패나 그 행태가 대단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일단 그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뭉쳐서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 맞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배지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문수 지사는 배지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렇지만 김문수 지사는 배지를 붙여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4번의 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해찬 대표하고 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건화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저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고 자시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백정노장이 아니라 백의종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전 목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좀 그쪽에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셨던 안상수 의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도 질질 끌어가지고 나중에는 막판이 되면 시간 없으니까 그만두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말로 그 후보 단일화 하면 투표하고 하면 그 뭐 거의 대부분이 그쪽이 질 텐데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정식으로 후보 단일화 투표를 딱 붙이면 목사님은 90% 이기신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좀 깎아서 60%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막강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슬슬 가다가 자기들은 국회 바치고 붙이고 어쩌고 이름이 있으니까 이길 거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전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야권이 분열됐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는 자유통일당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3월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선 유관순 언니가 순국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관순 언니가 1919년에 3.1운동 때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 아온의 장터에서 하고 그러다가 갖은 고초를 겪어서 1920년, 지금부터 딱 100년 전 9월 28일 날 순국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박살내고 난 다음에 여승 감옥에서 구초를 겪다가 지금부터 110년 전에 3월 26일 날 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110년 그리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끌었던 두 영웅 유관순 의사와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날이 바로 이 3월입니다. 우리는 그 민족의 정기를 가져서 이번에 문재인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여기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하는 역사적 세계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역의 차별을 둔다거나 좀 빼거나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후보들이 깨끗하고 참신한 사람을 붙으면 그것이 굉장한 국민적 경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해서 우리가 설사 45명 이기고 자기들이 55명 이긴다 하더라도 그거 괜찮아요. 그래갖고 이겨가지고 진짜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역사와 민족 앞에 사절시키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얼마나 엉터리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도입할 때 반대가 많았죠. 여러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를 했어요. 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설사 반대하고 싶어도 박근혜 대통령 체면을 생각해서 좀 유보한다거나 생각해 봐야 된다거나 한두 명이라도 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원이 반대를 했어요. 아, 이런 놈의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저쪽에 사드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성주에 가서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아시죠? 박아무개라는 의원. 그놈을 하니까 그놈을 영웅인정 환영을 해서 이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행태입니다.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계기로 2월 29일 행사에 전 국민적 동원이 있어서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시다. 여기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은 다른 거 다 빼고 고매한 신학 그리고 제 친구 어떤 선배 의원이 얘기하기를 저 양반은 독일의 괴벨스보다도 홍보 전력이 탁월하다는 거야. 중요한 얘기를 잘하신다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빼고 적어도 이 나라 민족이 조선민족으로부터 오늘 현재까지 5,0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대중을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광훈 같은 선지자를 가진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지자를 두고도 새 역사를 못 만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4월 15일 날 우리가 위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리라는 걸 믿으면서 여러분의 분별과 하나님의 기도를 축원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총재님 그냥 못 가요. 잠깐 기다려봐요. 총장님은 원래 전라도죠? 네, 순천입니다.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늘 그 밑에서 뒷바라지 해오셨죠?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쫓겨났어요? 북한을 갔다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잊어먹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얘기해라 하는 배려를 맞아요. 하신 거죠.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국정원장 김승규 원장 계시는 저 국정원에 북한 문제에 관계된 사람을 다 잘라버렸어요. 수백 명을 잘랐어요. 이야. 그래서 북한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을 저를 청와대에 부르더니 야, 요새 북한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북한을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네가 어떻게 이론을 한번 만들어서 북한을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뭐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서 김우중 회장도 1억을 보냈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내가지고 북한에 자전거 5,000대를 보냈습니다. 아하. 그리고 북한의 적십자사에서 잘 받았습니다 하고 답장이 왔어요. 아하. 그리고
의약품을 3번인가 100만 불짜리를 미국에서 해서 한 3번인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의약품 잘 보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의약품을 잘 보냈는지 그 의약품이 어떠냐면 자전거에다가 의약품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의료봉사라는 뜻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을 한번 방문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핑계로 해서 제가 북한을 갔는데 네. 김대중 그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랬는지 네. 보여주지 않아야 할 걸 제게 많이 보여줬어요. 오. 그게 제가 아직도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가보니까 이거 스푸트니크 같은 걸 막 뭘 맨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놀래, 대단하십니다. 나 이렇게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한참 하고 돌아와서 청와대 가서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기 직전에 그때 통일부 장관이 임동원이었습니다. 맞아요. 임동원 씨가 제가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와가지고 청와대 들어오시기 전에 자기 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호텔 지하 2층, 지하 1층 그 이태리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메모지를 가지고 열심히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답변을 하고 중요한 거 몇 개는 싹 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김대중 DJ 앞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이 돈을 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현찰 주면 안 된다. 현찰 주면 저 사람들이 그냥 현찰을 입에다 붙이고 사는데 저한테 그렇지. 5억 불만 뭐 6억 불만 뭐 안 되면 4억 불이라도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선생님 이거 부메랑 당합니다. 그럼 그 정상회담 안 하겠다는 게 어떻게 그러시오? 그러니까 돈을 찔끔찔끔 합시다. 그러니까 추나추동 4개처럼 햇볕정책 4개로 그래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좀 기다려라 이래서 좀 끕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하나도 안 되니까 저하고는 참 친했어요. 그러면 자네는 국회 가서 일해. 안 되겠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반드시 이거 당합니다. 부메랑. 제 말씀 믿지만 이거 알았다니까 이 사람아. 보내더라고요. 그 제 후임자가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렸죠. 세상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잘렸어요. 예.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김대중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니는 40년 동안 김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다 네가 변절을 해? 야 내가 변절한 거 아니다. 그렇지. 김대중이가 나를 찬 거다. 맞아. 그렇지만 김대중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을 비판 안 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최소한도 주군에 대한 예우를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지 어디 땅속에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중이가 빨갱이 맞습니까?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운형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운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하면요 빨갱이가 됩니다. 제가 물리대를 다닐 때는 한 30개쯤 서클이 있었는데 그때 통일혁명가 이문규가 설치던 데였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단 2개, 정치문학회 등등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을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못하면 넘어갔을지 김문수 비슷하게 됐을지 모르는데 저는 다행히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그렇군요. 미국에서 16년 사는 동안에 빨갱이 되는 길을 면했습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빨갱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빨갱이 생각 안 하는데 북한한테 간접적으로 나는 포섭은 됐다라고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고정 간첩들이 지금 증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고. 저도 그 말씀 부인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동의하시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평양 그때 처음 가셨을 때 여자하고 잠 잤어요, 안 잤어요? 솔직히 말해. 역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못 잤습니다. 못 잤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수행원 2사람이 있었는데 수행원 애들이 제 얘기 들으면 눈을 항상 다른 데를 돌려요. 그러니까 고려호텔에 1302호가 제 방인데 굉장히 좋은 방입니다. 앞에 주체탑이 탁 보이고 하는 방인데 얘들이 무슨 얘기를 알았습니다 하면서 딴 데를 쳐다보는데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그 커피숍이 있는데 아가씨가 한 10명쯤 있는데 소위 말해서 미스 코리아 파이널리스트 정도예요. 다 못 있어요. 엘리베이터 걸도 있고 막 하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짓거리를 했으면 맞아 죽죠. 지금 이런 일 못하죠. 요즘 평양 잘 다니는 목사들도요.
요즘 평양을 가면 이런데요. 요만한 애들이 아빠 왜 이제 왔어? 이런데요.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아들을 원하는 또 사람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대충 갔다 오면 이름은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만 갔다 와서 사람이 싹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 네. 수도 없이 많아. 정씨, 박씨, 뭐 허씨, 허씨 이상하네. 쟤 저런 애들 아닌데.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야, 너 혹시 거기 가서 뭐 그런 일은? 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근데 왜 그렇게 달라졌어? 아, 가보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쩌고 저쩌고 해요. 네. 저는 그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절대로 참배를 안 했어요. 참배를 안 해가지고 이야, 박수. 절대로 참배를 안 했는데 이야. 저를 안내하는 김경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 후에 가족 상봉단 제2차 단장으로 여기 오시고 그런 분. 저보다 나이가 좀 위인데 그 양반이 저 때문에 숙청됐습니다. 아이고야. 김경재를 굴복 못 시켰다고. 못했다고.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뒤에 큰 화원이 하나 있어요. 북경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제가 김일성 동상 앞에 제출할 화원이었어요. 저렇게 화원을 만들어 왔는데도 안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탁 뭐라고 돌렸냐면요, 목사님. 예. 나는 남북의 교류와 자유로운 왕래를 일하기 원하는 사람인데 이걸 갖다 내놓으면 내가 이거 앞으로 왔다 갔다를 못한다. 이렇게 돌렸어요. 그렇지. 내가 한 번 써먹고 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욕먹고 그러면 내가 다시 못 올 거 아니냐. 그렇지. 아하. 그러니까 나중에 국교가 정상화되면 그때 온다. 그때 내가 가서 인사하겠다. 지혜롭게 하셨네. 예, 그렇게 돌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죠. 너무 지혜롭게. 그래 넘어가죠. 와서 제가 DJ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잘했구만.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그 최고의 봉사를 할 기회가 왔습니다. 예. 우리 또 김문수 대표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 총재님은 그쪽 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잘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만 잡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